올해 핵심 주도주로 가장 주목하며 함께 공부하고 있는 로봇주의 강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직 로봇주를 잡지 못했거나 로봇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기회를 같이 또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딥시크 이후로 또다시 중국이 세상을 놀라게 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형 호재를 눈앞에 둔 저평가 기업이자 로봇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주식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해무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2025년 가장 핵심 주도주로 로봇을 꼽으며 최근 계속해서 로봇주의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한 공부와 함께 영상을 많이 또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최근에 함께 공부한 이제 로봇 주식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아서 계좌에 따뜻한 좀 도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계신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 외에도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로봇주로 수익을 보신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인데요. 제가 굳이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을 그냥 혼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제 목적이자 그 가치가 역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또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또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또 발전하는 모습을 또 함께 보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금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오늘도 제가 또 로봇주 다음으로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또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 주식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가져와 봤으니까 오늘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계좌도 더욱더 따뜻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제 딥시크 이후로 중국이 또다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그게 무엇이며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투자 기회를 노리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 뭐라고 그러죠? 1000만원대 전기차도 원격 주차가 가능하다 하면서 이 BYD가 전 차종의 자율주행을 무료로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YD 회장이 뭐라 하느냐? 자율주행이 앞으로는 이제 안전벨트처럼 사실상 필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해주는데요. 다음 기사 보니까 1400만원 전기차도 자율주차가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선언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가 1000만원대 저가 모델까지 거의 사실상 모든 자사 차종에 어떤 거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탑재한다고 해요. 자체 개발한 신의 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원격으로 주차를 하고 또 보조 자율주행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미 자사 모델 21종의 이 시스템을 탑재를 했고 이 중에는 이제 저가 모델도 포함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안전벨트와 에어백처럼 필수 도구가 될 것, 사실상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핵심이자 필수 도구가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해당 발표로 인해서 BYD 주가가 21% 급등을 했고요. 또 주목할 포인트가 이 딥시크의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라는 계획까지도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딥시크 모델을 이용해 운전 중에 음성 명령 기능을 발전시킨다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있어서 필요한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능력의 향상을 또 이 딥시크를 활용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게 중국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AI라는 기술에 있어서 앞서 이제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뭐 챗GPT 등등 AI 모델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쪽이 확실히 기술적인 우위에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 또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워낙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에 대항하는 중국의 모델인 딥시크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야, 이게 AI 기술적인 이 성능 수준이 사실상 이게 중국과 미국이 크게 다르지 않겠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로봇까지도 야, 이제는 앞으로 전쟁 그리고 제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하겠구나. 로봇을 누가 많이 만들 수 있고 누가 더 정말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미국일까 중국일까 하는 움직임에 더해서 어떤 것까지요? 자율주행까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적인 패권 경쟁, 사실상 기술 경쟁이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전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BYD가 테슬라에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중국은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있어서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관세를 또 중국 쪽으로 부과를 한다라는 등의 움직임까지도 더해지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견제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자립화 성과를 이제 거두는 등 이런 움직임이 자율주행에까지도 분위기가 좀 퍼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BYD라는 중국의 또 선도 기업이 저가형 차량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중국 완성차 기업들도 마찬가지 같이 자극을 받아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또 발전을 앞당길 수가 있겠죠. 반대로 미국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이 자율주행에 대한 패권이 사실상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텐데, 이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에게 뺏기면 결국 이 자동차 시장이 중국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은 어떤 시대죠? 트럼프 2.0 시대에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까지 같이 합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워낙에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일론 머스크 또한 테슬라로 인한 그 자율주행 기술력을 계속 향상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줬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입장에서 이 중국의 움직임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론 머스크는 이미 올해 6월경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목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로봇 택시를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또 올 말까지 몇몇 도시들에서, 내년에는 미국 어디에서 전역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올해 완전 자율주행차의 출시를 사실상 확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제 미국 전역에 출시할 계획까지 이제 밝혀주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제 머스크는 그동안 이 자율주행 관련한 약속을 못 지킨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양치기 소년에 빗대서 사람들이 뭐라 했는데, 이번에 자율주행이라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뭐라는 거죠? 지금까지 뭐 자율주행 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하더라. 근데 자, 중요한 건 지금은 진짜다라는 거죠. 지금은 진짜다. 올해는 진짜다. 이미 사람들이 버전 13을 통해서 그 기술에 대한 개선을 확인했고, 버전 14는 또 다른 단계가 될 거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까지도 기술적인 발전과 그리고 실제 생산까지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테슬라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작년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제 당선된 이후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시대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자율주행과 로봇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투자 기회를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움직임에 따라 실제로 로봇주들이 또 대부분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아직 그에 비해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상 자율주행이었는데, 오늘 기사화가 됐다시피 중국의 BYD의 이 전차종 자율주행 출시한다라는 이슈, 이 이슈에 따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의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는 이 테슬라가 실제 올해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올해 쫙 맞물리면서 충분히 자율주행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열심히 또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그 다음에 중국까지도 사실상 이 자동차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국가들이 자동차의 다음 스텝으로 자율주행을 딱 꼽았고, 그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환경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움직임에 확 불을 지피고 있다. 우리나라는 뭘 할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그룹이라는 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있고 또 자율주행 관련 주요 부품 회사들 그리고 관련 또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고 최대한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규제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의 그런 기술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 앞으로는 이 기술이 없이는 결국 패권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는 경제적인 요인도 그렇지만 결국 이 국방, 안보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앞으로는 이 방산, 무기 체계에 있어서 단순히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누가 자체적으로 그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느냐, 그 전에는 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누가 이 자동차 시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져가는 시대이기에 지금 미국, 유럽, 중국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들고 있는 마당.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처질 순 없겠다. 빨리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고, 투자자로서는 그 가운데 누가 과연 자율주행 시장을 꽉 잡아서 자동차, 더 나아가 이 자율주행 시장을 누가 과연 거머쥘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 로봇 택시에 이어서 어디까지, 지금 물류 사업까지도 각 기업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트럭들이 이제 줄지어서 군집 주행을 하며 화물차가 사실상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류 쪽으로도 확실하게 좀 더 확장성, 그리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택배랑 배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자동차 내지는 이렇게 로봇들이 알아서 사람이 배송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좀 구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사실상 로봇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율주행을 잘 공부해 보시고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그 가운데 핵심 기업, 이 고객사를 갖춘 기업들을 잘만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는 이런 기업들이 또 로봇 시장에서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에 이번 시기에,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금 주목하며 공부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누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SOSL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이번 주에 우리 멤버십이랑 또 제가 따로 별도로 특강을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는 카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따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분석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도 같이 좀 공유해드려보자면, 제가 왜 자율주행을 이제 로봇이랑 같이 엮어서 보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로봇들이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하드웨어, 껍데기고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사실상 뇌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그래밍인데, 일단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손과 발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로봇에 있어서는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감속기, 모터, 액추에이터와 같은 주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껍데기죠, 껍데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직접 또 주변을 탐색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몇 호인지도 봐야 되고, 여기가 뭐 잔디밭인지 그냥 일반 도로인지 앞에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눈의 역할을 하는 센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이 제어장치 부품과 이 센서, 이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 들어 로봇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은 건 아무래도 이 제어장치 부품 쪽이거든요. 감속기, 모터, 액추에이터 관련. 반대로 센서는 그렇게까지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 센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센서들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이제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이 센서 쪽을 일단은 주목해 보시면, 당장에 이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미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 쪽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호흡을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로봇주를 보실 때 아니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올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센서 관련 쪽은 당장에 또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왜? 자율주행에 이미 많이 탑재가 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고 그게 이제 보다 발전돼서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또 나중에는 더 발전돼서 로봇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차근차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쪽이 센서 쪽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주요 센서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들도 잘 갖고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유럽, 중국 쪽의 업체들도 같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 보니까 확장성도 즉 성장 잠재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SOS랩이라는 기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업은 이제 그 센서 중에서도 3D 고정형 라이다를 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4대 업체로 선정이 이미 된 바가 있었고요.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중요한 부품들을 사실상 이제 중국 쪽으로 수입해와서 미국이 쓰기가 어렵죠. 왜? 생각해보세요. 자동차에 중국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로봇에 중국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 데이터가 중국에게 들어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겠죠. 가뜩이나 서로 간에 기술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 금지 제한 목록에 이 라이다가 또 포함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에 소프트웨어 연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또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라이다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계속해서 개발하고 판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실적이 좀 짱짱하고 좀 저평가되는 바닥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게 바로 HL 만도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보시면 실적도 작년 실적이 재작년에 이어서 어때요? 매출액, 영업이익 둘 다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 이은 올해, 추가적으로 내년까지도 추가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과 또 로봇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북미 전기차 업체 2개 신차 출시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판매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중국의 또 탑티어 업체와의 관계성까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주차 로봇, 자율주행 셔틀 하키 이러한 기술력도 계속 보유하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센서에 대해서 CES 혁신상까지도 수상을 할 정도로 기술적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만도라는 기업은 자동차에 구성하는 이 핵심 부품 중에 샤시에 투입되는 조향, 제동 및 현가 장치를 글로벌 완성차에게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요인은 이미 전기차 향으로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고 조향의 경우에는 북미 전기차 선도 기업 쪽으로 독점적 공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올해 전기차 전용 OEM 중심으로 부품 공급량 확대와 함께 판매량과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모두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실적에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990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이제 무려 7년 만에 최대 분기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대다수의 주요 부품사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실적 회복세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해서 제2의 전성기로의 진입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대 최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1126억 원으로 122.5% 늘은 수치가 발표가 됐고 이는 국내 현대차 그룹 하이브리드 호조와 함께 북미 시장에서의 SUV 차량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이제 발표해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동작에 필요한 조향, 제동, 서스펜션 부품을 선도 전기차 업체를 비롯해서 GM, 현대차 그룹 등 자율주행 개발을 본격화 중인 주요 이제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북미와 또 중국 고객 대상 프로모션 강화 중으로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CES에서 공개한 이제 경량화 액추에이터 기반의 부품의 경우에는 앞으로 자율주행이어서 로봇 시장에까지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 수주 현황인데 보면 이제 확실히 북미 쪽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요. 중국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과연 자율주행 시장을 중국이 먹을지 미국이 먹을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양쪽으로 다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체가 가장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만도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좀 양쪽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이어서 나중에는 로봇까지도 좀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가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밸류에이션으로 갔을 때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찍고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 쭉 연이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에 있다가 최근 들어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전고점의 저항대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잘 돌파만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뿐만 아니라 이 흐름들을 좀 더 돌파를 해준다면은 중장기적인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해보면서 제가 최근 들어 같이 공부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주식시장의 봄이 제가 기다리고 준비했던 대로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또 많고 실제로 저평가된 주식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기에 잘 집중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올해 여러분들 기회의 주인공이자 다들 행복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댓글로도 멤버십 관련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요. 일단 멤버십 관련한 안내사항은 제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문구와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와 함께 또 새로운 강의와 또 새로운 정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최근 들어 또 많은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제가 댓글로는 이제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만 공개적인 라이브 방송으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질문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물어볼 게 있으신 분들은 내일 방송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 행복되세요. 뿅.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행부 파트너 수비쌤입니다. 2024년 한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이해 한국 증시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흐름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주목했던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 패키지에서는 이미 2025년을 주도할 후보군들을 함께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놨습니다. 오감만족 서비스로 매월 매주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 패키지가 끝나갈 무렵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주도주 중심으로 꽉 차게 돼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와 함께 하신다면 4년 만에 찾아온 2025년 이 부자될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